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되는 표준운임제에서는 화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오늘 화물운송사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화물사업자협회의 이길영 컨테이너 분과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해 11월에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논의를 거쳤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작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운수사와 차주 성토 분위기에 예. 직접 운송을 하는 저희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억울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네네. 이미 이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제 국토부 물류정책국장이 어플 간담회에서 참석해서 처음으로 표준운임제 시행과 관련된 업계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표준운임제,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안전운임제하고 달라진 점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두 가지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운임이라는 것은 첫째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송운임이라는 것이 있고 예. 둘째는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운수사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운임과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의 차액을 가지고 직원 급여도 주고 회사 운영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애고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운수사는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즉 위탁운임을 운수사가 처벌 조항까지 넣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기존의 안전운임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물 컨테이너 운수사들은 이 현장에서 이 표준운임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다 이렇게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원체 복잡한 이 구조지만 네. 안전운임제는 저희 운수사업자들이 요구하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 차주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게 정한 것인데 일차적으로 저희 약자인 운수사나 화주들에게 이게 법으로 정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시행해 갈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운수사업자가 결국은 100원을 차주에게 줘야 될 것 같으면 110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110원을 받아서 10원을 우리 운송사업자들이 사업 자금으로 이거 쓰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 최저 입찰제라는 것이 그대로 도입이 되면은 차주들에게 주는 이 100원조차도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수사업자가 차주들한테 강제로 지켜야 될 그 법을 위반하면서 돈을 떼야 될 것이고 차주들은 또 운수사를 고발할 것이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면은 운수사업자들이 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협의에 의해서 차주들하고 지급해야 되는 최저 그 생계비에 미치는 이러한 금액을 깎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시장의 부족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임제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 최소한의 보장이 되던 운임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던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제 없어진다. 요게 또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정부의 논리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으로 운임을 결정하자 하고 OECD 38개국 중에서 화물운송 시장이 아닌 화물운송 시장을 이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것이 그 논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드리면 38개국 중에서 10여 년 가까이를 운임을 안 올려주는 OECD 국가도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전운임이 얘기하기 이전에 한 10여 년 동안 운임이 동결 내지는 깎였습니다. 그 결과 운송시장이 그냥 붕괴돼 버리고 사람 하나 구할 수 없고 이 운전하는 그 기사분들도 다 떠나고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냥 시장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때 그나마 이 안전운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겨우 지금 제도를 안정화시키려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급하는 측면이 시장이 이 불균형한 그런 책임 같은 것들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운수사업자들이나 차주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안전운임제가 운수사하고 화물차에게 좀 유리하게 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요걸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운임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임원과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참 진짜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긴 내용인데 네. 무슨 근거로 운수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고 산정되었다고 말씀들 하시는지 저는 제가 안전운임에 직접 참여해서 그 회의에 들어가서 설계도 하고 금액도 정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운수사업자들이 주장하고 또 교통연구원에서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운수사의 원가가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위탁운임을 주고 운송운임하고의 그 차이가 한 20%는 있어야 세금도 내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 20%는 금액이었는데 이 20%라는 것들을 전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전운임의 최종 운임을 결정할 당시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토부하고 거기 용역받았던 그 대학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왔는지 이걸 11% 갖고 우리한테 운송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운송사업자들인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하면서 왜 운송사가 11%만 갖고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여러분들이 그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우리 시장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11% 주고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라노? 이 11%만 가지면 우리가 차주들한테 줘야 될 돈을 다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차주들한테 돈을 수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범법자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결정은 11점 몇 프로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20%가 운송사에서 필요한 금액이고 그래야 되는데 12% 주니까 차주들한테 손을 벌리고 이거 차주들도 다 인정하니까 다만 몇 프로라도 차주들한테 받으니 위탁운임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3년을 우리 사업자들이 지내온 거죠. 네. 그래서 위탁운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쟤들이 자기한테 운임을 안 준 사람이 가끔 우리 운수사들을 고발을 해요. 네. 그럼 운수사들은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범법자들이죠. 일종의 잠재적인 범법자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 운수사들은 처벌이 된다고 신고도 하고 막 하지만 과주 처벌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과주를 고발하는 운수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왜 그러느냐? 과주의 지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네. 운송을 할 사람이 과연 그 과주를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운수사가 밑에 있는 것만 줘라, 책임져라. 그리고 운수사가 유리하다? 차주가 유리하다는 내용도 그런 겁니다. 차주가 유리하게 됐으면 지금 운송시장에 이 일을 허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 하나 구워놓은 것도 사무실 직원수부터 운전기사 하나 구워놓은 것도 이게 거의 진짜 없어서 찔찔찔찔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무슨 안전운임을 통해서 차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가고 이 운송시장에 돈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부산 화물사업자협회 이길령 컨테이너 분과 위원장이었습니다.